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은경입니다. 오늘은 잘될 글빵의 글빵이라는 단어와 걸맞게 여러분들께 제가 좋아하는 책 한 권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잠이 안 오시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걸 틀어놓고 주무시면 더 잠이 잘 오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마음이 여유가 없어서 책을 읽을 시간조차 그 다음에 마음의 여유조차 없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시간만큼은 우리 편하게 한번 글에 빠져보도록 합시다. 제가 작년부터 많이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던 박상영 작가의 에세이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추운 계절 탓인지 한동안 또 심하게 우울증을 앓았다. 아무리 몸을 혹사해도 3시간 이상 자기 힘들었고 중간중간 잠에서 깨어났다. 일과 중에는 꾸벅꾸벅 졸기 일쑤였고 하루 종일 멍한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는 비싼 돈을 주고 보러 간 뮤지컬 공연장에서조차 까무룩 잠이 들어버렸다. 공연이 끝났을 때 친구는 내가 좌석에 잠들어 있는 사진을 보여주며 넌 공연비를 낸 게 아니라 숙박비를 내고 온 거나 다름없다고 했다. 공연장을 나와 식사를 하며 친구에게 이런 내 상황을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상태를 슬쩍 털어놓았더니 친구는 사려 깊은 말투로 내게 말해주었다. 그래도 넌 네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그 꿈을 이뤘잖아. 심지어 그걸로 먹고 살기까지 하고. 그건 정말 운이 좋은 일이야. 맞아.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대답을 하기는 했지만 실은 큰 위로가 되지는 않았다.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겠는데 이상하게 자꾸만 감정이 미끄러져 내려갔다. 때때로 나는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일했고 어떤 순간은 나 자신이 혐오스러울 정도로 게을렀지만 마음속은 언제나 전쟁터처럼 치열했다. 멀쩡히 계단을 오르다가도 몇 번이고 숨을 골랐고 SNS를 하다가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라 손이 떨리기도 했다. 그럴 일도 아닌데 자꾸 짜증을 냈고 술을 마셔도 도통 잠이 오지 않았다. 그렇게 잠들지 못한 새벽에는 이유 없이 서러운 기분이 들었고 개연성 없는 눈물이 쏟아지기도 했다. 병원에서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해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지난 1년간 먹어야 하는 약의 양은 더 늘었고 몸무게는 여전히 제자리였으며 상담을 받을 때면 잠깐 힘을 낼 수 있었으나 혼자 남겨지는 순간에는 더없이 공허했다. 매일 밤 어김없이 배달 음식을 시키고 그것에 의존하는 내 모습을 보며 얼마간은 혐오를 하고 또 얼마간은 이제 편하게 잠들 수 있겠다라는 안도감을 느끼기도 했다. 이 에세이를 쓰고 연재한 후로 나에게 부쩍 자신의 어려움을 고백해 오는 친구들이 많아졌다. 생각보다 더 많은 내 또래의 친구들이 나처럼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으며 더러는 약을 먹으며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곤 했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실체를 알 수 없는 공허와 싸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불어 요즘 나에게 퇴사 고민을 털어놓는 친구들도 많이 늘었다. 악독한 상사와 엉망인 사내 문화, 매일 야근이 이어지며 주말조차 반납해야 하는 경무, 비전이 없는 산업. 저마다 합당한 퇴사의 사유가 있고 나는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이해된다. 왜 아니겠는가?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회사는 회사다.
회사살이가 계집살이라는 것은 지난 몇 년 동안 내가 온몸을 다해 체득한 유일한 진리였다. 나 역시 회사에 다닐 때는 목 디스크가 심해져 점심시간마다 무통주사를 맞으러 다니곤 했으며 오후 3시만 되면 원인 모를 두통과 미열이 찾아와 몸살기까지 느끼곤 했다. 퇴사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회사 쪽으로는 침도 안 뱉는 나다. 그러나 친구들이 원하는 대답을 속 시원히 해주지는 못한다. 나만 해도 회사를 다닐 때는 퇴사만 하면 행복의 비단길이 펼쳐질 것이라 믿었지만 정작 회사를 뛰쳐나와서 더 나아진 것은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받던 봉급에 준하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에 비견하는 노동량과 만만치 않은 스트레스를 견뎌야 하며 돈은 어떤 방식으로든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기 마련이다. 통장 잔고가 바닥났음에도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지 못했던 어느 우울한 날, 나는 마치 관에 들어와 있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인정하기는 싫지만 회사 생활이 아주 조금 그리워지기도 했다. 그리고 기업과 노동이라는 시스템이 왜 이토록 오랫동안 존속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싫은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억지로 만들어지는 루틴이 때로는 인간을 구원하기도 한다. 싫은 사람일지언정 그가 주는 어떤 스트레스가 긍정적인 자극이 되어주기도 하며 한 주의 월급은 지푸라기처럼 날아가 버릴 수 있는 생의 감각을 현실에 묶어놓기도 한다. 밥벌이는 참 더럽고 치사하지만 인간에게 모든 생명에게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생이라는 명제 앞에서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바위를 짊어진 시시포스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거창한 꿈과 목표를, 희망을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내 삶이 어떤 목표를 위해 나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내가 감각하고 있는 현실의 연속이라 여기기로 했다. 현실이 현실을 살게 하고 하루가 또 하루를 버티게 만들기도 한다. 설사 오늘 밤도 굶고 자지는 못할지언정 그런다고 해서 나 자신을 가혹하게 몰아붙이는 일은 이제 그만두려 한다. 다만 내게 주어진 하루를 그저 하루만큼 온전히 살아냈다는 사실에 감사하기로 했다. 그런 의미에서 나와 같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당신.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 이 순간을 버티고 있는 당신은 누가 뭐라 해도 위대하며 박수받아 마땅한 존재이다. 비록 오늘 밤 굶고 자는데 실패해도 말이다. 제가 이 책에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읽어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아마 마지막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공감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그 부분을 읽어볼게요. 나 자신을 가혹하게 몰아붙이는 일은 이제 그만두려 한다. 다만 내게 주어진 하루를 그저 하루만큼 온전히 살아냈다는 사실에 감사하기로 했다. 그런 의미에서 나와 같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당신.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 이 순간을 버티고 있는 당신은 누가 뭐라 해도 위대하며 박수받아 마땅한 존재이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힘들었을 수도 있고 뿌듯한 하루였을 수도 있는데요. 수험 생활을 하다 보면 나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몰아붙이고 괴롭히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어진 우리의 하루를 오늘 여러분들의 시간으로 가득 채우고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열심히 버텨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하루는 그만큼 값지고 보람되다라는 거,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